본사가 갑질을 하고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1억 투자하고 3년 안에 없어지는 업종이라. 치킨집 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창업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입니다. 응치도 않는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해놓고 재료비 폭리와 가격 동결, 광고비 강제 등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빵집을 빼고도 프랜차이즈 빵집만 5개나 됩니다. 분별하게 생겨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같진 않습니다. 30년 만두 하나만 고집한 사람. 회전보다 유지를 택한 방식. 이익을 먼저 가져가기보다 함께 남는 구조를 택한 방식. 점주님들이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가맹점 멀리 두고 있고, 오픈보다는 지금 현재 가맹하신 분들의 폐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상생합니다. 저는 백남욱이고요. 만두를 좋아하면서 만두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만두 일을 한 지는 거의 한 30년이 넘었고, 가맹사업을 한 지가 딱 올해 10년 됐네요. 지금 다행히도 작년부터 뭐 지방까지, 포항까지 나가게 돼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간판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대형 마트라든가 또 이런 일반 납품처까지 합치면 한 120개 정도 납품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만두를 하겠다는 계기는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못하고 올라와서 처음 직장 생활 한 게 만두집이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 맞았고, 또 지금 또 하는 일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배움이 일단 짧고 이런 사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가게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 이제 지인분들께서 여러분이 매장을 내주다 보니, 그래서 이제 만두속을 납품을 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개 정도의 납품을 하다가 아시는 분이 또 우연치 않게 불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서 제조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만들다 보니 그 인건비라든가 또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철학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생이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점주님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문을 덜 남기고 가맹 점주님들한테 이득을 주는 게 저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만두 일이고요. 또 만두 일을 하다 보면 또 제가 먼저 이 길을 먼저 왔고, 그다음에 나이가 저보다 많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했던 길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조언도 해가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욕심을 제가 일단 안 부리는 것 같고요. 왜냐면 가맹 점주님들 모집을 할 때 물론 가맹 오픈을 못하는 계절도 있고 못하는 달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몰려서 한 곳에서 많이 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다 가까운 데 가맹점을 다 내주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좋지를 못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가맹점을 멀리 두고 있고, 오픈보다는 지금 현재 가맹을 하신 분들의 폐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두속 키로 단가로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단가가 거의 지금 한 7년 전 가격이에요. 7년 전만 해도 5,000원이면 정말 저도 충분히 마진이 더 좋았는데, 이게 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전에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도 또 코로나 있는 반면에 매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칭 박리담회식으로 받아서 지금은 이유는 적었지만 매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처음에 뭐 한 8년 전에 받을 때 단가보다는 좀 떨어져도 지금 현재는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나가는 게 7kg 포장 단위로 나가는데 35,000원이잖아요. 그걸 만들었을 때 기본 지금 고객분들이 잘 아시는 교자만두라는 통만두라는 개념을 만들면 가맹 전주점들이 매출로 따지면 물론 이제 만두 피도 포함되고 뭐 하는데 만들었을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부부가 두 분이서 하셨을 때 한 달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익이라는 게 이게 음식 장사는 마트처럼 100원에 뛰어다가 이게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는 최소 마진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평균 100만 원 정도 팔았을 때는 최소한도로 그분들한테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궁금하시면 뭐 이건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은 매장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5,000원, 6,000원의 만두 한 판인데 이걸 어떻게 1,000만 원을 찍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는데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1인분 사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객단가가 한 12,000원에서 15,000원 나오다 보니까 한 5분이잖아요. 만두 쪄서 포장까지 5분이니까 5분에 15,000원이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물가들이 많이 오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인테리어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가게를 꾸미려면 평수가 5평과 10평과 큰 차이는 없고 한 4천 정도에서 특별히 이제 전기 승합이라든가 뭐 에어컨 뭐 가스까지 하면 최소한 5천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도 추산을 해보면 인테리어가 뭐 전기, 수도, 가스 다 해서 한 2천 정도가 잡히고요. 그다음에 집기류가 한 2천 정도가 잡혀요. 근데 1,000만 원은 또 왜 플러스가 되냐면 전기 승합이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가스 비용은 그 가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라 무조건 4,000원이다, 무조건 5,000원이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능해요. 저도 이제 만두 일을 거의 35년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달 하신 분도 만두 실장님이세요. 가맹 전주님들께서도 물론 뭐 하루 아침에 그거를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치 만들 수는 없지만 일주일이면 그건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작 후 일주일이에요. 왜 일주일이 힘드냐면 저야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만 전주님께서는 경험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에 서 있는 일도 힘들고 또 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그 대처하기가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할 때는 첫째 전주님 건강을 먼저 제일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날 매출 뭐 500만 원을 찍었니 100만 원을 찍었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건강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저희들도 교육을 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나가잖아요. 교육을 나가면 우선 이제 점주님 위주로 교육을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주님 식사라든가 이걸 보조할 수 있게 저희들 뒤에서 지금 속된 말로 이제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사도 지금 뭐 마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크게 지원을 못 하는데 소소한 거 하다못해 메뉴 사진이 새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이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또 당장 추가 주문이 와서 급하게 가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사람이 잠시 다쳤다든가 임시적으로 뭐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본사에서 다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전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가맹 상담 오시면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먼저 보고
그분한테 그게 있다고 하면 저도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액을 안 내주는 분이 딱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류가 있어요. 게으르신 분과 그다음에 부모님 돈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감액을 잘 안 내줍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 초창기에는 저도 감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감액을 내드렸는데 그 두 분들은 절대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가맹점한테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 늘리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폐점률이 낮고 그다음에 또 가맹 홍보도 안 했는데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100개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는 전주님들이 저를 믿고 또 저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배신을 안고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대기업 만두도 사실 맛있습니다. 대기업 만두도 맛있는데 고객분들이 대기업 만두 같은 경우는 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로서도 가장 소비자하고 갑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수제 만두는 사실 소고기 얼마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건데 대기업 만두는 우선 냉동 만두에다가 개수와 포장이 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게 단가는 저희 수제 만두 못지않게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지금 냉동 만두가 물론 싸다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수제 만두이기 때문에 비싸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대기업하고 별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만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만두가 소자본이 들어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소자본이 들어가고 마진도 좋고 그다음에 또 내가 신체만 건강하고 노력만 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참 좋은 거고 그게 저도 뭐 어디에서 들은 말이긴 하지만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은 사업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 길을 한번 걸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험과 그다음에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준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